어느 날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 재우는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살아온 이곳에서 일어났던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에게서 오래된 마을 전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그 우물은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믿고 있었다. 그 귀신은 비 오는 날 밤이 되면 우물에서 나와 마을을 배회한다는 것,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비가 살짝 내리던 어느 날 밤, 재우는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미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이 아닌 외지인 친구들이 그냥 전설일 뿐이야, 진짜 우호는 존재하지 않아 라며 귀신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재훈을 부추겼다. 술김에 용기를 얻은 재훈은 친구들에게 그 우물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쳤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오래된 우물이 있다는 숲으로 향했다. 술의 기운과 함께 겁없는 청년들은 곧 숲속의 중심에 다다랐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우물을 발견했다. 우물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낡은 모습이었다. 주변은 적막했고 비의 물방울 소리만이 적막을 깰 뿐이었다. 호기심 많은 친구 중 한 명이 우물의 벽에 귀를 대고자며 장난을 쳤다. 혹시 우물 속에서 소리가 날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 미약하지만 명확히 들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매우 낮은 소녀의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이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재우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술의 용기 덕에 우물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머뭇거림도 없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친구들도 모두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급히 달아나 우물에서 멀어졌다. 숲을 빠져나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우물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던 소리와 불길한 눈빛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 밤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을의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래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도 몇몇 젊은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에 갔다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행방불명된 것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다. 재훈과 친구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날 밤의 사건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그들은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나름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오래된 기록과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모았다. 결국 자취를 감추었던 젊은이들의 행방불명 사건이 빈잔치 날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날도 비가 왔고 지금처럼 우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결론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우물 속의 비밀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채 비 내리는 밤 그들은 다시 우물로 갔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마을에 남은 것은 비슷한 또 하나의 어두운 전설뿐이었다. 그리고 조용한 비 오는 날 밤이면 그 우물에서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또 다시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야기,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구름만이 드리운 어느 날 밤, 작은 시골 마을의 입구에는 한적한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이곳은 낮에도 별로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외진 곳이었지만 밤에는 더욱더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곳에는 마지막 버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매달 마지막 날 밤 그 정류장에서는 그 시각에 걸맞지 않는 낡고 오래된 버스가 나타난다고 한다. 묘하게도 그 버스의 행선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원행이라는 목적지가 찍혀 있다고 한다. 버스를 탑승한 사람들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버스가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는 망자의 버스라고 불렀다. 어느 날 도시 출신의 젊은 남자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정민이었고 그는 단지 친구의 추천으로 이곳을 여행하게 된 것이었다. 정민은 시골 풍경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며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노인으로부터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고 치부했지만 호기심 많은 정민은 그 늦은 시각에 정류장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달이 기운 마지막 날 밤 정민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갑작스럽게 짙은 안개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멀리서부터 낡고 흔들리는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다가왔다. 색이 바랜 번호판에는 희미하게 적힌 영원행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정민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일 경험이라 믿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에는 이미 몇 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한 분위기에 움츠러들 무렵 버스 기사가 정민에게 목소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는가?
정민은 우물쭈물하며 인근 도시의 이름을 대답했다. 그러자 기사는 답변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버스를 출발시켰다. 강한 졸음이 찾아와 정민은 깜빡잠이 들고 말았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창밖의 풍경은 전혀 낯선 장소로 변해 있었다. 이승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어둡고 으스스한 숲이 이어졌다. 주위의 승객들은 어느새 모두 사라지고 버스 안에는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버스는 점점 깊은 숲속을 향해 달려갔고 그 끝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그 불빛을 따라야 한다고 느꼈다. 불빛으로 가까이 가자 그곳에는 오래된 무덤들이 질비한 작은 묘지가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정민은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무덤 사이로 숨어들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정민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선 한 노파와 마주쳤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버스는 죽은 자만이 타는 것이다. 너는 길을 잘못 들었다. 노파는 정민을 버스까지 다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어디선가 작은 종이 부적을 꺼내어 정민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것을 꼭 쥐고 눈을 감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민은 노파의 말을 따라 쥐어준 부적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민은 조용히 눈을 떴고 자신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기하게도 주변은 다시 밝아져 있었고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정민은 꿈을 꾼 것 같았지만 손에 쥐어진 부적이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민은 그 후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시골 마을의 오래된 전설로 사람들에게 매달 마지막 날 밤 그곳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상기시키며 조심할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기숙사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한때 번성했던 학교의 일부였지만 학교가 도시로 이전한 후로는 거의 방치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도시 전설쯤으로 치부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용감한 청년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그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호기심을 채우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 도시에 살던 4명의 친구도 그 기숙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주민들에게 물어물어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언덕에 다다르자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더 낡고 음침해 보였고 친구들은 살짝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기숙사의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몇몇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겁을 먹지 않으려고 애쓰며 낡은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하나 골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구들은 침대 위에 무거운 배낭을 던져놓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 자유로운 석식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일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그저 별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차분함을 만끽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친구들은 각자 손전등을 들고 건물을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그들은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늘 그렇듯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지하실은 가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중 한 명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3명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지하실은 더욱더 서늘하고 어두웠습니다. 열린 공간 너머로는 오래된 가구들과 기묘한 물건들이 쌓여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은 낡고 노랗게 변색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엔 옛날 학생들의 사진과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몇몇 사진은 종이가 찢겨나간 부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던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온다고 말하며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친구들은 그를 부축해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잠시 꿈틀대다 이내 정신을 차렸고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였으므로 더 깊은 탐사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무서운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앉아있을 때 밖에서는 갑자기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쇠이 창문이 떨고 바람은 마치 건물 전체를 삼킬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끈 채 하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것 같지 않은 빠르고 부드러운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 그들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구야? 그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쿵 하고 열리더니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해진 교복을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 이상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돌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나지막했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그제야 지하실에서 가져온 앨범을 떠올렸고 서둘러 가방을 뒤져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앨범을 내밀자 여자는 그걸 받아들고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가라앉고 바람도 멈췄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여자의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지만 누구도 그것이 진짜 귀신이었는지 피곤한 그들만의 환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친구들은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을 마음에 새긴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진짜로 무엇을 보았는지는 여전히 그들만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